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창원시 투자유치단이 다음 주 미국에서 세계적인 패션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기존 상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인 포에버 21. 전 세계에 650개의 매장을 갖고 한 해 매출이 9조 원에 이릅니다. 세계 5대 패스트 패션 업체로도 손꼽히는 포에버 21과 창원시가 다음 주 투자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창원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점 시설이 될 쇼핑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포레버 21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쇼핑센터를 해양 신도시에 유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에 최신식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쇠퇴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마산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심과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또 배치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외부 투자 유치도 좋지만 기존 상권이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함께 키우려는 창원시는 투자 유치가 절실합니다. 이런 투자 유치가 기존 기업과 상권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회사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직장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은 설치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왜 그런지 오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여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직장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돼 여간 편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친정에 맡겨서 저희가 매일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딸을 볼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며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일과 가정에 양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기업체 65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행률은 70.8%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장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이걸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창원시 하포구 상남동 도로에서 24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 이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오토바이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컬러 복서기로 만원권 지폐 석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6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창원시 합성동의 본인의 집에서 컬러 복사기로 만원권 지폐 석장을 위조한 뒤 같은 달 31일 오전 9시쯤 창원시 양덕동의 한 주유소에서 위조 지폐 한 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과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 311g을 밀반입해 공급한 혐의로 부산 지역 공급책 44살 정모 씨와 중간 판매책 45살 김모 씨 등 필로폰 공급책 2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 투약한 40살 이모 씨 등 투약자 37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공급책인 정 씨가 중국과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해외 판매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르기만 하고 내릴 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고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도서 정가제도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서 가계 부담이 큽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기 참고서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산의 한 서점. 고등학생용 참고서 대부분이 한 권당 15,000원을 넘습니다. 2, 3만 원대 참고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입시 준비에 필수라는 EBS 참고서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10권 이상 준비하는 만큼 참고서 가격만 20만 원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가서부터 지금 또 시작이거든요. 오늘 여러 산데 좀 있으면 뭐 더 사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학년 올라갈수록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참고서도 지난 학기보다 5% 안팎 올랐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지만 바꿔 매년 꾸준히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책값에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도서 정가제 이 참고서도 포함됐지만 오히려 인상폭이 커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서는 일반 도서와 달리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목마다 또 자습서 문제집 사야 되고요. 또 EBS 교재 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습서랑 참고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사교육 못지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교복에 이어 참고서까지 신학기 준비물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가계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은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이 새로운 생명력의 솟아가는 절기 경칩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칩 무렵 추위 속에서도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요. 경칩이 지나면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절기에 걸맞게 꽃샘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좀 차가웠는데요. 낮은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창원 11도, 밀양 1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고요. 가시거리도 대부분 20km 안팎까지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은 동쪽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1도, 김해와 양산 각각 1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공기 아직 좀 차가웠는데요. 한낮 기온은 진주 11도, 사천 11도까지 오르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고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2.5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창원의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정규리그를 4위로 마감했습니다. 창원 LG는 어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전주 KCC를 69대 66으로 꺾었습니다. 반면에 공동 4위던 고양 오리온스는 마지막 경기를 패하면서 창원 LG는 32승 22패로 정규리그 단독 4위를 확정했습니다. 창원 LG는 모레 창원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6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릅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영국 에버딘 대학교 하동 캠퍼스가 내년 9월 개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에버딘 대학교가 지난달 제출한 하동 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95년 스코틀랜드에 설립된 에버딘 대학교는 해양 플랜트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하동 캠퍼스는 공학 석사 과정과 MBA 석사 과정 등 14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경남지역 보증센터가 대출이 필요함에도 담보가 없는 경남지역 농어업인을 위해 올해 6,400억 원을 보증 지원합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농수산식품의 도시지역 가공업자에 대해서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졌고
보증료율을 인하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보증센터는 지난해 경남에서 모두 19,000여 건, 6,300억 원을 보증 지원했습니다. 경남에서 주요 기기를 생산하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의 설계 인증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의 표준 설계는 지난 4일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사전 심사를 통과했고 본심사와 최종 설계 인증을 받기까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PR-1400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를 제작하고 경남 지역 40여 원전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버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통학버스 주요 사고 사례 분석과 도로교통공단 감수 등을 거쳐 만든 매뉴얼은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통학버스 안전운전 요령, 안전점검과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매뉴얼을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통학차량 안전대책 강화와 사고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자연재해 피해 등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보험 대상 품목은 단감과 사과, 배 등이며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김해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 보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제10회 진주유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겨울의 사랑 봄의 왈츠가 오는 8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거제 지역작가 초대전 환상의 봄 팬시스 스프링이 오는 11일부터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현대미술에서 사물재료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획전시 사물이색이 오는 5월 13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